프레데테오 배드랜드는 시작부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리즈의 적대 대기계시야 시리즈의 적대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이 과연 좋은 생각인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분명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영화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몇 분간 스포일러 없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혹시 영화를 보셨다면 댓글로 이번 신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줄거리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과 아주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프레데터와 기묘한 이야기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프레데터 배드랜드가 프랜차이즈 영화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세 작품 안에 들었다는 점부터 시작하죠. 이는 꽤 괜찮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물론 평론가들의 의견이라는 점입니다. 로튼 토마토 사이트에서 이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프레이와 킬러 오브 킬러 앤솔로지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프로젝트 모두 댄 트라첸버그가 만들었거나 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상황이 그리 명확하지만은 않은데, 예를 들어 프레이는 프랜차이즈 팬들을 두 진영으로 나누며 모두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영화를 성공작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프레데터 배드랜드의 경우 일반 관객들의 초기 평가는 전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이는 개봉 며칠 후에 첫 반응일 뿐입니다. 새로운 프레데터가 장기적으로 관객의 관심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팬 커뮤니티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영화는 제작비 1억 달러 수준의 발레리나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감당할 만한 수준이지만 기록적인 흥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에 프레데터가 성인 등급의 거친 액션 영화를 지향했다면 이번 신작은 대부분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처럼 청소년 관람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받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피가 낭자하거나 신체가 절단되고 척추가 뽑히는 장면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영화에 인간 캐릭터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독 본인도 최근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프레데터와 에이리언 영화의 제작진은 세계관을 확장하며 줄거리에 대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프레데터 배드랜드는 처음으로 프레데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웠고, 에이리언어스는 제노모프를 우리 행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청소년 관람 등급은 모든 영화에 있어 중요한데 객관적으로 배급 가능성을 넓히고 결과적으로 수익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레데터는 죽인 적의 두개골을 전리품으로 챙기는 사냥꾼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러나 피와 잘린 팔다리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제한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영화 속에는 사람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고편만 봐도 외딴 행성에는 합성 인조인간들과 야우트자 본인 그리고 그곳에 동식물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작이 유치하게 만들어졌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영화는 괜찮습니다. 영화 자체에 대해서라면 기자들이 정말 과장한 것이 아닙니다. 감독은 많은 액션과 몇 가지 재미있는 순간,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줄거리를 가진 미래적인 액션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화가 가장 성공적인 블록버스터 타이틀을 두고 경쟁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자신의 임무는 잘 수행해냅니다. 예고편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프레데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와 연관짓던 그 치명적인 야우트자가 아닙니다. 모든 영화의 주된 위협이 갑자기 중심 영웅이 되었을 때 이는 완전한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분명히 팬들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감독의 접근 방식을 인정하지 않아 개봉 전부터 영화를 보이콧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이제 주인공 데크에게 공감할 수 있고 최상위 포식자를 죽이고 싶어하는 우시에이티에 인코스투 동시에 복수하고 싶어하는 샤오는 그의 열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우트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에게 클랜의 구조를 조금 보여주거나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가치 혹은 반대로 무관심을 보여주고 덤으로 새로운 무기와 치명적인 행성을 보여주며 크로스오버에 대한 암시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영화이며 이에 비하면 프레이조차 이제는 프랜차이즈의 훌륭한 대표작처럼 보입니다. 프레데터는 이제 자신의 클랜에 걸맞은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추방자가 되어 도중에 웨이랜드 유타니의 안드로이드 및 다른 생명체들과 만나게 됩니다. 영화의 결말은 20분쯤 지나면 예측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예고편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었기에 감상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줄거리의 흥미 요소는 최상위 포식자가 정말 예고편에서 보여준 그 괴물인지 아니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사실은 제노모프에 관한 이야기인지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줄거리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행성에서 웨이랜드 유타니의 존재감이 꽤 강하게 느껴진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까운 미래에 어른거리는 크로스오버, 역시 왜 프레데터 배드랜드가 야우트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지 설명해드립니다. 에이리언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으며 발달된 사회적 특징을 갖지 않은 완벽한 살인마라면 프레데터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결할 경우 관객은 공감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야우트자가 이 역할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영화가 아주 전형적인 블록버스터로 전락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독에게 공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에 유머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영화 전체를 끌고 가려 했던 2018년의 더 프레데터와는 다릅니다. 재미있는 순간들은 적절했고 어색한 농담 없이 이야기에 유기적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액션은 장르의 기준에서 보면 평범하게 나왔지만 창의적이거나 기억에 남는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는 순간에는 훌륭해 보이지만 영화관을 나서는 순간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깊이 박히는 무언가는 없을 것입니다. 컴퓨터 그래픽도 꽤 안정적으로 보이며 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행성은 흥미롭게 묘사되었고 장소들도 다양하게 보여주며 서로를 잡아먹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토착 포식자들의 수도 다양합니다. 배우들의 연기 또한 특별히 의문을 자아내지 않습니다. 엘 패닝은 정말로 모든 장면을 이끌어가며 이 역할에서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그녀는 동시에 두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완전히 다른 인물들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분장팀뿐만 아니라 평론가들이 괜히 칭찬한 게 아닌 배우의 공이기도 합니다. 야우트자 자체는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 종족의 다른 개체들에게서 느꼈던 경외감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감정을 드러낼 줄 알고 심지어 농담도 할 줄 아는 경험 부족한 젊은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반대로 나쁜지 명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프랜차이즈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감독의 비전이 자신에게 얼마나 와닿는지는 각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영화에서 자주 듣지 못했던 야우트자의 언어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번역하거나 더빙하지 않고 자막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데크가 거침없이 말을 했다면 그것은 프레데터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관객이 우연히 상영관에 들어와서 이전에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면 아마도 프레데터 배드랜드를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은 독특한 주인공과 개성 있는 동행자들이 나오는 신나는 액션 영화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팬들에게는 이번 신작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영화가 마치 새로운 관객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선한 시각을 제공하고 프레데터들의 내부 구조를 살짝 보여주지만 동시에 캐릭터의 정석적인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임스 카메론이 영화의 초기 아이디어를 지지하며 이런 대담한 행보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신도 80년대의 터미네이터 1편의 주요 악당을 속편의 주인공으로 만들며 비슷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영화에 대한 인식을 뒤집고 우리에게 상징적인 캐릭터를 선사했습니다. 참고로 카메론은 프레데터 배드랜드의 최종 버전을 칭찬하며 트라첸버그가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프레데터와 함께한 이런 역할 변경이 효과가 있을지는 솔직히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프랜차이즈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스튜디오조차 이 실험이 얼마나 성공적일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속편에 대한 명백한 암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는 트라첸버그의 비전이 관객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평가하기 위해 잠시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편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없으며 모든 것은 영화의 최종 수익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야우트자의 이런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스튜디오가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하기 위해 프레데터 배드랜드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이미 영화를 보셨고 스포일러가 두렵지 않은 분들을 위해 몇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제노모프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크로스오버를 기대하지 말라는 트라첸버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놓은 줄거리가 너무 뻔해 보였습니다. 에이리언 세계관과의 암시와 연결고리는 단순한 복수와 우정 그리고 자아 찾기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듯 우리는 주어진 것만을 받았습니다. 속편에 대한 암시는 있었지만 주인공 어머니의 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티아와 10대 칼리스크로 구성된 데크의 클랜은 야우트자의 확립된 전통에 일종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는 속편에서 적수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종족 전체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데크 때문에 원하던 샘플을 얻지 못했지만 데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샘플을 노리는 웨이랜드 유타니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데터 배드랜드는
또 다른 여정 영화가 되거나 더 거시적으로 야우트자와 지구의 세력을 충돌시킬 수 있는 속편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감독 자신은 프랜차이즈를 더욱 확장하려는 야망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영웅들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웅들과 함께 말이죠. 예를 들어 그는 애초에 나루가 등장하는 프레이의 속편을 계획했으나 스튜디오가 배경을 바꿀 것을 주장해서 아마도 언젠가 우리는 다시 그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묘한 이야기와의 연관성입니다. 사실 댄 트라첸버그는 5번째 시즌 촬영에 참여하여 3번째 에피소드의 감독을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프로젝트의 제작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결국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라첸버그는 더퍼 형제와 함께 일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우트자 언어로 몇 마디 대사를 녹음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소리는 최종 편집본에 들어갔고 우리는 데크의 우주선 음성 명령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카머가 완성되었습니다. 프레데터 배드랜드는 이렇게 모호한 평가를 받으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가 프랜차이즈의 다른 감독들을 영입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아주 조만간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